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책 이름은 여기 우리 함께라는 책이고요. 올해 이제 전태 50주기를 맞이해서 여러 출판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너는 나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책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쓴 희정이라는 작가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길이고 추모하는 행위란 현실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묻는 일이다. 왜 이토록 싸우느냐고, 왜 멈추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희정이라는 작가가 장기투쟁 사업장,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하는 또 연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싸움을 하게 됐는지, 또 왜 싸우고 있는지, 왜 그만두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묻고 답하고 이런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글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그래서 하늘로 오르는 사람들인데 고공농성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규직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바뀌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싸움을 계속하는 이제는 돌아가도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나이까지 싸우게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줬고요. 또 하나는 그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저는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투쟁하는 장기농성장 이런 데 가보면 밥을 대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최근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 꿀잠이라고 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쟁하는 공간에 가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나 미술, 연기 이런 재능을 가지고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처음에는 이제 그 투쟁하는 사람 또는 당사자의 가족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같이 싸움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무사나 법률과 같이 투쟁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 구성이 재밌는 게 하나는 투쟁하는 사업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 책의 제목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워낙에 많은 장기 투쟁 사업장 1, 2년이 아니고 기본 처음 하면 한 3년 하고 길게 하면 20년까지도 한 회사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서 그 이야기들을 쭉 적으면 각각의 사업장들이 다 책이 다 나올 정도로 너무 사연이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간단하게 그 직장의 상황 그리고 얼마나 탄압을 당하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왜 싸움을 시작하게 됐는지와 주되게는 당신들이 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가지 않고 싸우느냐를 좀 찾아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뉴스에는 잘 안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며칠 동안 보면서 요새 유난하게 노동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 비정규직 이야기, 정리해고 이야기. 왜 그럴까 하다가 10월이지, 10월 말이지, 11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태일열사의 기일이 되면 노동을 찾죠. 마치 5월 1일 노동절 즈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또는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어디 굴뚝위에는 지금도 자기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 찾기 위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스타플렉스라고 이름 지어진 회사, 파인텍이라는 회사. 이 사람들이 이제 굴뚝농성이죠. 426일 동안 굴뚝에서 농성을 한 사람들인데 왜 올라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는데 우리의 얘기를 알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와, 직장이 노동조합 조합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꼼수를 쓰느냐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일단 자르고 보는 거죠.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왜냐하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결받기까지는 법정 싸움을 해야 되고 이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넘어가는 거지. 그동안 회사는 그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회사는 별 문제가 없지. 다른 사람을 채우면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일했던, 잘렸던, 해고됐던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투쟁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회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더 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부당 해고했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되면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발령을 내는데 일을 안 해요. 예전에 MBC 기자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기자였는데 아나운서였는데 스케이트장 보내고 막 이랬던 것처럼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로 그 사업장으로 보내거나 공장을 보냈는데 공장에 기계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만 있는 공장. 그리고 나서 그 공장을 폐쇄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정리해고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고했는데 그 회사는 지금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뭐 영풍 같은 경우 재계 3위, 30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긴급하기 때문에 얘네를 자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거기 있느냐? 그만하지 않을래? 뭐 여기 안 하고 딴 데 가면 되잖아 라고 물어보는 작가의 말에 보건농성을 하는 그 노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간 길에 다른 세상이 있냐? 지금의 내가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똥농성을 하던 그 노동자가 처음에는 자기의 정리해고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지만 올라가서 내가 생계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노동 정책이 왜 문제가 있고 지금의 법을 바꾸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싸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태일 평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전태일이 바보회를 만들고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쭉 했잖아. 10분의 1밖에 못 걷긴 했어도 그거 들고 가서 그 당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한테 찾아간다. 근로감독관한테 찾아가서 우리 이런 상황이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를 대신해서 그거 바꿔줄 줄 알았는데 운정박대를 당하고 평화시장에서 쭉 싸움을 하다 왔더니 평화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깨닫게 됐다라는 전태일의 그 이야기가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같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원래는 정규직이었는데 외주를 주면서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가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했었잖아요. 대선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뭐 정규직 여기는 이제 공기업이니까 정규직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원래 일하던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에 정규직을 한다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도 그건 정규직 전환을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자회사를 만들 테니까 거기 가서 일해라 정규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회사가 언제 망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원래 있던 회사의 정규직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거를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법원에서 최종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정규직 전환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지 다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원래 톨게이트에서 수납 업무를 하는 사람들 보고 청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를 시키고 이랬다라는 거죠. 자기 근무지하고 다르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도 중간에 나옵니다. 이런 거죠.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니까 관리자들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었냐고 물어보더래요. 민주노총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아무 말 안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아줌마들이 처음에는 이 노동조합 민주노총 이러면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렸다고. 야, 쫓기가 힘이 있네? 여기서 말하는 쫓기는 이제 조합원들이 입는 쫓기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알게 된 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상권 법에 분명히 법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노동 3법에 대해서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법에만 있고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싸움을 통해서 느꼈다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요즘 20대 저는 이제 20대들하고 최근에 만난 적이 별로 많이 없어서 20대들이 이런 말은 태초에 비정규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나라 얘기, 남의 세상 얘기인 것 같아. 당연히 비정규직이지. 지금 세상은 열심히 살아온 누구에게 뭐 삶의 안정을 꿈꿀 자격이 존재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그 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누는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냥 저거 좀 철모르는 이야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이 자기가 살면서 싸움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변에 오랫동안 그 희정이라는 작가는 그 연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도록 싸우는 사람들의 질문에 가장 먼저 응답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꿀잠이라는 동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지방에서 이제 정리해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당하는데 그 지방에는 지방 언론사들이 거의 뭐 지방 토호들하고 그 동네에 사는 회사 업주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집회를 하거나 쟁의를 하거나 뭐 파업을 하면 그렇게 문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폐쇄시키면 갈 데가 없으니까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서울로 올라와서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면 계속 농성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잠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꿀잠이라고 하는 숙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일하는 상근자들 얘기예요. 근데 그 상근자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장기투쟁 사업장에서 농성을 하고 싸움을 했던 사람들. 자기가 싸울 때 누군가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줬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기억으로 남았고 나중에 자기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 이런 데서 일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노동자들이 싸우는 곳에 가면 노래를 불러주고 또 연극을 하고 뭐 이런 우리가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뭐 뮤지션, 음악가나 아니면 뭐 미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운다, 내가 너다라는 내가 당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말이 좀 와닿았는데 연대하는 사람들이 직접 싸우는 사람과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측은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비싸게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저 사람도 어쩐데 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 평등한 관계에 발전해야 오롯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을 뭐 돈도 안 되고 자기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주변에서 볼 때는 그래서 너 이거 왜 계속해라는 질문에 이게 나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다. 연대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존재가 붙도듬이 돼서 나의 삶을 지켜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
투쟁하는 사업장들이 많고 싸움하는 곳이 많고 그곳에 달려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사람으로 커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아이들도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저의 감상인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너는 나다인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전태일의 유서에 나오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친구야. 뭐 나를 모르는 친구, 너는 나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옆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한 발짝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고용에 물론 이제 악재적인 사립학교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잘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또 안정된 일자리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부분일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렵고 지금 싸움을 하고 같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죠.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짧겠지만 여기 있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일부를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한 곡지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밥으로 휴식초로 노래로 그림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배우겠죠.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전태일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투쟁 사업장에서 열심히 싸움을 해왔던 10년, 20년 싸움을 했던 그 사람들한테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세종호텔에서 근무하던 그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웃음으로 답해야 되고 관리자가 뭐라고 했을 때 잘리지 않으려면 웃음으로 답해야 되고 청소하는 호텔에서 같이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로비를 지나가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모래알 요정이라고 얘기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그 노동자의 표현은 뭐였냐면 자기들이 모래알 같다라는 모래알 요정이라고 얘기했더니 신발에 모래알이 몇 개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태일이 노숙을 하면서 평화시장 가기 전에 어렸을 때 리어카 디미리 그 손술의 디미리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인간적인 모욕감, 자기의 존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바라봤을 때 비하하는 것 같고 모욕감을 느끼고 이랬던 과정들 속에서 오히려 전태일은 스스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사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하나를 다 배워가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아까 전태일의 그늘에서도 나왔지만 텔과 함께 그늘을 걷다 해서 나왔지만 이 시대의 그늘들 그 당시에 뭐 어린 여공들을 생각했던 전태일의 마음처럼 우리 주변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전태일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잘 뉴스에 안 나오니까 애들이 전혀 접할 일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뉴스나 신문을 뒤져서라도 지금 어디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 그런 사람들을 또 뉴스나 신문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전태일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에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전태일 3법이 전태일의 정신을 이 시기에 살려서 만들자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똑같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이런 사람들처럼
노동권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법. 그 다음에 뭐 잠깐 나왔지만 구의역에서 그다음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실습 나가서 많이 다치고 죽고하는 산업재해가 있었을 때 그 산업재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재해 그 업장을 관리하는 뭐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발주를 주는 원청, 경영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이것까지 세 가지를 지금 국회에 올려놨는데 사실 뭐 다들 예상하다시피 저절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묻고 이것도 덜어내고 하면서 누더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도 들지. 우리가 이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김용균 씨가 태어나서 죽고 나서 김용구법이 만들어졌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맹이가 썩 빠져버린 이런 법으로 이름만 남겨버린 법이 통과된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또 이름만 남긴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는 거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도 노동자로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자기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